제가 쓰고 있는 시포스트인데요. 제가 이거를 예전에 이제 구매일자를 보니까 2016년도에 구매를 했더라고요. 벌써 한 10년 동안 이거 하나만 써온 건데, 제가 처음에 이거를 사려고 했던 이유가 웬만한 그 카본 시트 포스트보다 무게가 많이 가벼웠어요. 이렇게 방에 그 전자저울이 있는데 거기에 재보니까 154g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클램프랑 볼트 같은 거 다 합쳐서 한 그 정도가 나왔어요. 이게 그 다른 보급형 카본들 있잖아요. 그런 카본 시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본이라는 점 때문에 좀 가벼워 보여도 250g이 넘는 것도 있고, 제가 비교해본 최상급 카본하고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싱크로스 FL 1.0 카본이 있는데 이게 217g이었습니다. 근데 그 싱크로스 같은 경우가 그 집경도 31.6이고 길이도 한 400mm 되거든요. 근데 이래저래 감안하면 그 싱크로스 최상급 시포스도 엄청 가벼운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거는요, 재원이 지금 집경이 27.2고 길이가 350mm예요. 여기 글씨 보이다시피 이제 스칸디움 소재고요. 무게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4g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량하실 분들은 이 시포스트를 추천드리는데요. 장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장점은 진짜 확실합니다. 그냥 일단 무게가 진짜 가벼워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좀 무게에 민감하시잖아요. 근데 시포스트 되게 막상 집에서 재보시면은 한 250g 전후로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 155g만 되고, 이 안장 봉으로만 그냥 시포스트만 바꿔도 한 100g 가까이 경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스칸디움이라서 이 내구성 신뢰도 최고거든요. 그 카본은 그 충격에 좀 민감한 편이라서 어떤 임계치 이상의 충격을 받으면 좀 쪼개질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시포스트라는 게 그냥 안장하고 프레임을 이어주는 역할 정도로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의외로 충격을 많이 받는 부품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은 그 안장을 좀 미세하게 각도 조절이 가능해요. 이게 보시면은 안장을 물리는 방식이 좀 다르기는 한데, 지금 이 방식은 그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위아래 클램프가 볼트 두 개로 안장 레일을 직접 누르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볼트로 각도 조절이 미세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장점이 뭐냐면, 자기한테만 좀 편한 위치로 커스텀을 하기가 좋아요. 단점을 이제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그 안장 레일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에 클램프가 지금 볼트 두 개로 레일을 직접 누르고 있거든요. 지금 얘 볼트 두 개로 지금 체결이 된 거예요, 얘가 앞뒤로. 이러면 안장 레일을 지탱하는 방식이 위에서 날카롭게 이게 점이나 선으로 누르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게 이 앞뒤에서 얘를 조이니까요, 이 앞뒤 볼트를 조이니까. 이러면 그 카본 레일의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카본이라는 건 이게 좀 직조된 섬유들로 이루어진 약간 그 구조잖아요. 그래서 날카로운 데미지에는 좀 쥐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카본이 물리는 방식이, 지금 이 방식 자체가 힘점이 모이게 되는 방식이에요. 지금 그렇게 봤을 때 이 카본 레일하고 궁합이 좀 상성이 안 좋아요. 이게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제 카본 레일을 써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냥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카본 레일을 써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카본 레일은 좀 비추천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레일 중에서도 스틸이나 크로몰리, 뭐 망간, 티타늄 뭐 이런 거 여러 개 많잖아요. 그냥 그 중에서 하나를 물려서 쓰시는 게 파손 위험도 좀 적고 좀 마음도 편하실 거예요. 이게 진짜 라이딩 하면서 신경 쓰이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카본 레일을 쓰게끔 어댑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건데, 이걸 쓰시면 카본 레일도 가능하실 거예요. 애초에 제조사에서도 카본도 좀 가능하게끔 만든 어댑터거든요. 두 번째 단점이 있어요. 단점 두 번째인데, 약간의 그 세팅에 번거로움이 있어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미세 조절이 된다는 게 장점은 맞는데요, 안장의 각도를 맞추려면 앞뒤 볼트 두 개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조이거나 풀어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세팅이 솔직히 좀 손이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이게 미세 조절을 한다는 게 좀 장점이면서 약간
약간 양날의 검처럼 세팅하는 그 과정이 손이 많이 간다는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좀 장점이자 단점으로도 작용을 한다는 거, 그게 좀 있겠네요. 또 세 번째 단점이 있는데, 이게 볼트 파손의 위험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래 이 긴 볼트가 이게 지금 티타늄 볼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티타늄 볼트고 티타늄 할아버지 볼트고를 떠나서 안장에 지금 위에서 하중을 누르잖아요. 지금 안장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람이 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개인차가 있기 마련인데, 이 선호도에 따라서 앞에 앉는 사람도 있고 뒤에 앉는 사람, 그 다음에 중간에 앉는 사람,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타는 사람에 따라서. 근데 이게 어떻게 앉든 간에 만약에 이제 뒤에 앉는 게 편하다고 쳐볼게요. 뒤에 앉았어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볼트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인장력이 수직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보세요, 얘가 지금 위에서 이렇게 앉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반작용으로 여기가 지금 눌리고 있는 건 맞는데요, 이쪽이 지금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쪽이 지금 인장이 당겨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반대쪽이. 근데 이게 수직으로 인장을 받을 때는요, 볼트가 갑자기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위험이 조금 있고, 그거를 조금 이렇게 문제 없이 타고자 하신다면 약간 자기 체중이 85kg 이상 된다, 그 좀 약간 무거운 편에 속한다 하시면 살짝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좀 간과하기에는 뭐하고 해서 그냥 세 번째 단점으로 넣었습니다. 네 번째 단점은 승차감이 별로예요. 엄청 딱딱합니다, 얘가. 이 안장, 이 체결되는 구조 자체가 좀 딱딱해요, 되게. 그냥 승차감 자체가 좀 별로고,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엉덩이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거의 그대로 전달돼요.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전거가 하드테일이거든요. 그래서 풀샷이나 이런 자전거들보다 훨씬 더 전달이 세게 들어와요. 근데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이 안장봉만 10년을 쓰다 보니까 적응도 되고 약간 좀 무뎌진 감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냥 무시하고 타는 정도까지는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좀 크게 이렇게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단점도 지금 생각나는 게 이 정도 있는 걸로 보이고요. 대체적으로 그 경량이 많이 된다는 점 때문에 다른 단점들이 솔직히 많이 상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쓰는 것도 있고요. 저는 대체적으로 좀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네.